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3일이고요. 오후 5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마감 시향하고 또 아침에 올려드린 따끈한 리포트 또 리뷰도 좀 해보고요. 전망도 해보고 또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아침에 커뮤니티에다가 오늘 3종목 올려드렸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시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3종목 대한유화 그리고 삼감 M&T 그리고 롯데케미칼을 올려드렸고요. 롯데케미칼하고 대한유화는 지금 화학 쪽 엄청나게 지금 센 종목들이죠. 그리고 삼감 M&T 역시 해상 풍력 쪽으로도 지금 굉장히 좋은 회사라서 오늘 또 리포트가 나왔길래 마침 올렸고요. 또 아침에 또 제가 대한유화를 올리면서 약간 실수를 해가지고 삼강 M&T 내용을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구독자님께서 이거 틀린 것 같다고 지적해 주셔가지고요. 바로 바꿨습니다. 그 KMLE 쓰시는 구독자분인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모니터링 해 주십시오. 이런 분들은 꼭 돈 잘 버시는 분들입니다.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역시 돈도 잘 버세요. 투자도 잘 하시고. 네, 각설하고 그 대한유화, 삼강 M&T 그리고 롯데케미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제 화면을 한번 볼게요. 삼강 M&T를 올려드렸는데요. 이유는 얘가 며칠 전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죠. 340억 원이나 발행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총 대비해서는 크진 않지만 보통 전환사채 발행하고 그러면 시장에서 센치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 성장성이 좋다 그래도. 근데 얘가 그 전환사채가 왜 발행했냐가 중요한 거죠. 전환사채를 왜 발행한 이유가 뭐 운용자금을 위해서 뭐 그런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진짜 꽉 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자회사 삼강 SNC의 지분을 100% 확보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럼 얘를 왜 100% 확보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얘한테 17만 평의 부지가 있거든요. 17만 평은 엄청나죠, 그죠? 그게 이제 그걸 확보해가지고 앞으로 캐펙스도 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340억을 갖다가 전환사채 발행했더라도 주가가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발행기간 어느 하이투자 이분이 좀 너무 과하게 내세긴 내셨는데 저도 이 정도 가리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잡아봤어요. 이렇게 32,000원까지가 아니더라도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내년 펄을 땡겨온다고 치고요. 내후년 펄을 땡겨온다고 치고요. 얘는 워낙 이제 성장성이 좋은 것들은 내년 혹은 내후년으로 땡겨오거든요. 그래서 내후년 펄을 포워드 펄을 땡겨온다고 쳤을 때 현재 한 요 정도 가격대죠, 그죠? 그리고 저는 요 중간 가격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목표 주가를 24,000원대로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하단 말은 좀 그렇지만 저는 좀 리즈너블하게 28%는 현재부터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이 투자에서 발행한 리포트는 무려 68.87%로 돼 있네요. 원래 이 정도 세게 나오면 원래 좀 주가도 오르기 마련인데 오늘은 대형주 장세였죠. 삼성전자부터 시작해갖고 그건 좀 더 시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강 M&T는 제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한유화 한번 볼까요? 대한유화는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하고 무려 536%나 증가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크래커 신증설로 인해갖고 추가적인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도 있고요. 또 이 제품이 대한유화 주로 생산하는 제품이 범용 폴리에틸렌보다는 2배 정도 수준의 프리미엄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도 늘고 Q도 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키움증권에서 발행을 했는데요. 무려 목표 주가를 51%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봐서요. 제 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연은 내년 것까지 아니더라도 올해 걸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대고요. 오늘 종가가 25만 3,5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고 얘가 크게 무리 없이 이 중간 가격까지만 가더라도 중간 가격까지만 가면 오버슈팅이 아닙니다. 적정 가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중간 가격까지만 가면 32만 5천원대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가 대비해서 기준 업사이드가 한 28.52% 정도 업사이드가 가능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인들 통해서 업황을 보니까 완전히 쇼티지가 나가지고 하루에도 뭐 엄청나게 하루 이틀 사이에도 엄청나게 가격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실정이니까 대한유화 같은 경우 혹은 또 좀 이따 소개해드릴 롯데케미칼 계속 유의해서 보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올려드린 게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 좀 크게 해서 볼게요. 롯데케미칼도 하이투자에서 올렸고요. 밸류에이션과 시점이 모두 매력적이다. 코비드-19 확산에도 견조했던 화학 수요. 이후에도 양호할 것이다. 그래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 35만원으로 상향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는 21.9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봤고요. 뭐 롯데케미칼 아까도 대한유화 할 때 말씀드렸지만 단 한마디입니다. 쇼티지. 쇼티지 나고 있습니다. 쇼티지가 예를 들어 뭐 공급사가 적어지고 수요는 많지 않은데 공급사만 적어졌다. 이건 좋은 쇼티지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것도 훌륭한 상승 탄력이 있는 쇼티지만 이것보다 공급사도 조금 적어지는데 수요까지 폭발적으로 는다. 이게 정말 좋은 쇼티지입니다. 그렇죠? 롯데케미칼은 후자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제가 낸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네, 롯데케미칼입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은 요 정도 가격이죠. 저는 얘가 여기 최고가가 38.85%가 나오는 이유는 올해 너무 죽서가지고 내년과 괴리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올해 대비 38.85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못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케미칼 회사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옛날 차화정 시대도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요 하단에서 한 9에서 10, 한 2, 3 정도까지는 받을 수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목표 주가는 36만원대.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까 그보다 좀 더 롯데케미칼 더 좋게 보는 거네요. 저는 그래서 목표가 대비 기준 업사이드가 27.33%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제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증권사 컨센서스에 나온 모든 자료를 갖다가 합해 놓은 자료들을 갖다가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저만의 방식대로 제가 막 임의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증권사 컨센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건 다 집어넣는 겁니다.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증권사 컨센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그래서 이 퍼는 지금 기저효과 때문에 나온 퍼지 이렇게 뭐 롯데케미칼이 38%를 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당하게 10에서 12, 3 올라가는 거는 리즈너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오늘 시황 좀 보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코스피는 1.92% 오른 2602에 끝났습니다. 코스닥은 873으로 0.39% 올랐고요. 말할 것도 없이 코스피는 내년에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가 무려 4.33% 오른 역대 최고까지 경신하고 있죠. 계속 67,500원에 끝났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은 사회적 거리두기 있잖아요. 이게 2.0이 되면서 조금 어떨까 싶었는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뭐 내년에 반도체 그거씩 하니까 갑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2,602로 끝났네요.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1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무려. 그래서 주로 전기전자하고 화학하고 운수장비 등에 집중했습니다. 전기전자, 화학, 운수장비. 말이 좀 어렵지 않죠? 말도 어렵지 않지만 전기전자 무조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죠? 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같은 것들,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것들, 운수장비, 네,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것들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 마감했는데 코스피 대형주 수급에 쏠렸기 때문에 상대 강도는 약했습니다. 오히려 약한 종목도 좀 있었고요. 특징주로는 LG화학이 내년도에 중국 생산 테슬라 모델 Y 배터리 전량을 수주한다는 소식에 3.31%로 플러스해서 마감했습니다. 조선주는 제가 또 따로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강세 마감했죠. 삼성중공업이 무려 장중에는 더 올라갔지만 마감은 플러스 15.69%로 마감했어요. 이것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아까부터 한 20분이 지나서 5시 45분이 나왔고 아직까지 시외는 끝나지 않았지만 거의 뭐 끝났다고 보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6시가 되면 이 숫자는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말씀드리지만 이게 무슨 옵션 만기일이거나 선물 만기일이 아니면 크게 변동 없습니다. 지금 시간대부터는. 코스피는 네, 오늘 533개가 올랐고 305개가 떨어졌어요. 오늘 지수가 거의 2%가량 올랐는데 그렇게 따지면 많이 안 오른 겁니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예, 맞습니다. 대형주만 오른 거예요. 대형주 오릅니다. 대형주 오르는 이유는 제가 환율로 항상 설명을 드리죠. 기억 나온 김에 환율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또 떨어져갖고 좀 올라다 떨어져갖고 1110원 40전으로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약달러 정책을 미국에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애들은 등 떠밀려서 들어와갖고 사는 종목이 뭐다? 네, 대형주, 코스피 대형주부터 먼저 바스켓에 채우겠죠?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형주 시가총액 52 종목들 제가 좀 분류를 좀 했는데 그건 이제 제 수강생님들한테 먼저 드리고 요거는 다음에 우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6% 올라서 끝났지만 사실은 하락 종목이 더 많죠. 예.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외국인이 현물을 무려 1조 원 가까이 샀습니다. 거래소꼴 1조 원 가까이 샀고 코스닥은 팔았네요. 조금 팔았어요. 많이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산 거보다는 팔았죠. 선물은 보십시오. 선물은 오늘도 1493억 정도 담아갖고 이제 누적 총 선물액이 3조 4천억이 넘었습니다. 콜옵션 오늘 대량으로 매수를 했네요. 저번 주까지 또 콜옵션을 하방으로 걸었었는데 오늘 대량으로 매수를 해서 상방으로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풋옵션도 계속 상방으로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현물, 코스닥은 조금 팔았지만 현물도 사고요, 선물도 사고, 콜옵션도 다시 대량으로 들어와가지고 오늘 조금 하락으로 배팅이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는 풋옵션은 계속 상방으로 배팅되어 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이 상방을 보는 겁니다. 그죠? 상방을. 그리고 이거는 보통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이렇게 사면은 선물은, 해지 차원에서라도 동매도를 걸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현상이 계속 일어나죠? 이거 왜 그럴까요?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원래 이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공매도 제한이 있어서 그래요. 외국 애들도 이 현물을 많이 살 때는 선물에다가 혹시라도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해지를 걸어둡니다. 그러면 돈 버는 게 뭐 있냐? 얘가 10% 오르고 얘가 8% 떨어지면 2% 보는 거잖아요. 대자본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 개미들처럼 몇백, 몇천, 몇억 갖고 안 하거든요. 그네들은 몇천억, 몇조, 몇경을 움직이는 팀이라서 거대 금융 자본이라서 얘네들은 한 군데다 원웨이 상방으로 못 걸어요. 그랬다 손해보면 몇 조씩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상방으로 자기들이 99.9% 확신하더라도 상방이더라도 상방에다가 걸고 하방으로 해지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상방으로 거는 게 조금만 퍼센테이지만 보고도 큰 거죠. 예를 들어서 1조에 10%면 얼마입니까? 그죠? 우리는
100만 원에 10% 하면 얼마 안 되지만 1조에 10%를 보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외국계들은 이렇게 현물을 많이 살 때는 원래는 선물을 해지 차원에서 숏을 쳐요. 근데 지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현물을 사면은 나중에 주식이 오르니까 선물도 사는 겁니다. 양빵으로 먹는 거죠. 좀 속된 말로. 그래서 그런 거니까 내년 3월 달에 이제 물론 이것도 뭐 제 나름대로 해석이긴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해석이 다를 수는 있어요. 파생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에는 공매도가 풀리잖아요. 그때부터는 좀 조심 좀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3월 달까지 바싹 우리가 수익률을 높여놔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100%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의 100%는 3월 달 전까지 벌어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 시장은 지금도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수급이 외국인에 의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시가총액 상위도 좀 보고 그다음에 시장 종합상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죠. 네, 코스피 보면 삼성전자가 무려 4.33% 올랐고요. 하이닉스도 3.31%. 삼성전자 우는 또 따라가고 있고요. 삼성 SDI, SDI는 좋죠. 네, 오늘 LG전자도 LG화학도 좋으니까 SDI도 좋을 수밖에 없죠. 2%가량 올랐습니다. 특징이 LG화학이 오늘 3.31% 올랐습니다. 테슬라 쪽, 중국 생산하는 Y, 거기에 전량 들어간다 소식에 좋았어요. 운수장비 쪽도 현대차, 기아차 좋고요. 운수장비는 당연히 한국조선해양도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올랐어요. 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이건 이제는 좀 제가 공략하기 좀 그래서 이건 언급을 잘 안 드립니다. 철강 쪽도 매우 강했습니다. 포스코가 2% 정도 올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현대제철 계속 좋다고 그랬죠. 고려아연도 덩달아 좋고요. 동국제강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따로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제 채널에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 보여드리지 말고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컨택 가치주에서 여행부터 항공부터 쭉 골라드렸잖아요. 제가 코로나 백신이 나오자마자부터 제가 골라드렸죠. 조선해양플랜트 보십시오. 조선해양플랜트에서도 삼성중공업, 현대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을 말씀드리면서 삼성중공업이 대장이라고 하면서 제일 위로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나중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건 주시해야 됩니다. 지금 올랐는데 아직 배고파요. 얘네들은. 아직 배고파요. 그리고 여기 말고 얼마 전에 또 올려드렸던 중에 알세프 관련해서 제가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요거 말고요. 제가 그 알세프 관련해서 올려드린 철강 종목들 다 세죠. 대한제강, 동국제강, 현대제철. 저는 이렇게 다 몇 종목을 탁탁탁 찍어드립니다. 얘네들도 좀 강했는데 좀 쉬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는 아무 때나 사도 물릴 리가 없죠. 내년까지. 이렇게 저는 다른 사람처럼 막 수십 종목 막 얘기해가지고 이거 올랐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올라갈 것만 딱딱하게 집어드립니다. 물론 다 올라갈 수는 없죠. 계속해서 지도를 한번 보면요. 시장 지도는 이렇게 돼 있고, 코스피는 이렇게 돼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보면 약하죠. 그죠? 예, 약합니다. 좀 퍼런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퍼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코스피 장세.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코스피가 2, 3일 올라서 하루 이틀 쉬면 코스닥이 그 자리를 오르고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떨어지진 않아도 크게 오르는 장세는 아니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먼저 바스켓에 대형주부터 담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오늘도 보세요. 쭉 보시면 1위부터 이 시가총액입니다. 이거 코스피입니다. 1위부터 20위까지 떨어진 건 NC소프트밖에 없네요. NC소프트 그동안에 조금 그래도 빌빌대고 있네요. 좀 더 내려보면 34위까지는 NC소프트 하나, 삼성 SDS 하나, 이렇게 두 개, 34위까지는. 100위까지 한번 볼까요? 35위, 100위까지는 이제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총 큰 것들은 거의 빨간불이죠. 50위까지만 보시더라도, 제가 지금 50위까지 분류해드리거든요. 제가 50위까지만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시총 50위 중에 45개는 상승이고 5개, 딱 10%만 하락도 그냥 보합 하락이고 보세요. 크게 떨어지진 않죠. 얘는 0.72, 0.56,
얘만 우리 빅히트랑 신풍제약은 0.2에서 0.43% 정도 떨어졌네요. 이제 백신 개발을 이렇게 하니까 얘는 영향을 받는 거고요. 빅히트는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또 대형주가 마냥 가느냐?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는 2, 3일 가고 또 한 하루 이틀 쉬면 그때 코스닥이 가고 또 대형주 가는 또 2, 3일 좀 쉬고,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가 훨씬 더 좀 더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자 기관 수급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탑10 중에서는 동성화인텍 그리고 대양전기공업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수익이 나시겠죠. 저도 수익이니까요. 그리고 동성화인텍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뭐 만드는 회사인가요? LNG선이나 이런 거에다가 보냉제 만드는 회사예요. 보냉제가 쉽게 말해서 그냥 LNG 선박을 갖다가 냉장고로 만드는 제품이에요. 냉장고로 만드는. LNG선 같은 경우는 LNG를 얼려서 부피를 작게 해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LNG선에는 꼭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선박 발주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어서 특히 삼성중공업도 오늘 떴지만, 우리나라 조선이 많이 중국에 뺏기고, 뭐 우리나라가 최고 강력한 게 있죠. LNG하고 또 해상 플랜트, 이쪽은 최고 강국입니다. 그래서 동성화인텍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시총 대비 순매수 상위를 좀 보겠습니다. CS 베어링은 좋을 수밖에 없고요.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CS 베어링은 풍력으로 계속 봐주셔야 되고, 네페스 아크는 네페스에서 지금 나온 회사죠. 네페스 아크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주들의 돈이 몰려요. 이유가 뭘까요? 요것 때문에 제가 이걸 체크해 드렸는데, 얘를 꼭 투자하시지 않더라도 네페스 아크 같이 지금 상장주, 금세 얼마 안 된 상장주들이 오르는 이유가, 대주주 요건이 3억에서 10억으로 유예는 됐지만, 3억으로 안 되고 10억으로 유예는 됐지만, 그래도 대주주 요건이 10억이라는 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연말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꼭 10억 가진 사람이 이미 또 다 털고 있더라도 언제 폭탄 매물이 나올지 모르니까 10억 안 가지고 있던 사람도 큰 종목에는 안 들어가요. 이미 쌓여있던 종목에 안 들어가고. 그런데 네페스 아크나 뭐 요새 최근에 엄청 많았죠. 뭐 박셀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 뭐 피플 바이오, 뭐 엄청 많았는데, 얘네들 쪽에 돈이 몰리는 게, 일단은 그쪽은 대주주 요건으로 해서 쏟아질 물량도 없고 썩은 물량도 없기 때문에, 썩은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유롭게 막 놀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12월 중순까지는 대주주 요건 만들려고 좀 털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네페스 아크 같은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이 계속 시세로 분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네페스 아크도 계속 봐주십니다. 원래 좋은 회사입니다. 또 좋은 회사고요. 동성화인텍은 아까 시계열에서도 나왔죠? 계속 봐주셔야 됩니다. 대양전기, 동성화인텍은 아까 시계열에서 있었던 회사죠. 특히 얘는 계속 제가 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저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늘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요즘 대형주 위주로 올라가다가 가끔씩 코스닥 종목이 뜨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것도 대형주 위주와 또 중소형주 위주 키 맞추기도 할 거고, 언택과 컨택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막 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내가 이제 언택주에 중소형주만 갖고 계시다면 조금씩 포트폴리오 조금 조정은 필요합니다. 컨택을 조금씩 집어넣고요. 20%에서 저는 한 30%까지 컨택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형주와 중소형주도 보통 개미들은 보통 그 코스닥 중소형주들 많이 갖고 계시지만, 지금은 대형주를 좀 갖고 계셔야 돼요. 대형주 지금 뭐 다 아니더라도 대형주도 한 30% 정도는 채워놓고, 또 컨택주도 30% 채워놓고 나머지 40% 정도는 코스닥 중소형주 언택주로 갖고 계시다면, 그 정도만 되더라도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또 분명히 성장세는 계속 갑니다. 지금 쉴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포트폴리오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도 방송 마치고요. 내일은 조금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찍는 TV의 돈찍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